캐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3월 9일 CAT 1급 2교시 문제 풀이하고 있었죠. 이제 문제 2번 이제 수정한 모델링을 2D 도면으로 변환을 해서 도면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제출하는 거죠. 유일하게 CAT 1급에서. 그리고 부분 감점이 존재하는 유일한 시험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25점 정도로 배점이 돼 있죠. 자, 일단은 해보면 평면도로 돌릴게요. 평면도로 돌리고 어차피 2D는 평면도에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늘상 하듯 부부 저는 얘를 여기가 UCS 원점이잖아요. 원점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면 작업할 거니까 도면층 설정 먼저 해줘야겠죠. LA. 자, 도면층 설정. 자, 여기서 자, 0번 선택하고 중요한 것 요거 DF 포인트가 이렇게 아까 우리 치수를 사용했으니까 생기는데 얘를 선택한 채로 도면층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주의사항 처음에 얘기하고 몇 번 얘기 안 했는데 요거 가지고 요거를 선택한 상태로 도면층을 만들면 도면층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이름은 그냥 대충 요대로 그냥 둘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절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요거 걸리는 순간 뭐예요? 도면층 설정 틀림이에요. 어차피 틀린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게 DF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DF 포인트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안 된다. 그렇고요. 이건 지울게요. 도면층 삭제. 자, 이렇게 지우고 반드시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만들 때도 요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요 두 번째 아이콘 쓰시면 절대 뭔가 안 된다. 요거 쓰셔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거는 새 뷰포트 동결이라고 해서 이게 걸려요. 요게 달라져요.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도 내가 이걸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여기 아이콘 보면은 다르죠. 다르죠. 동결돼 가지고 얼음 표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작게 보여서 안 보일 텐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여기는 하늘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동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새 VP에서는 동결돼 버린다. 새로운 뷰포트에서는 동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저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도면층 설정 틀림이에요. 제가 다시 치울게요. 자, 그래서 반드시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콘을 쓰실 땐 첫 번째 아이콘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엔터 그냥 친다. 네, 엔터. 외형선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엔 숨은선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치수 엔터 한 번 더 치고 문자 이렇게 6개죠. 네, 뷰포트는 생성하지 않는다. CAT 1급에서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치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색상 자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도 맞춰야겠죠. 외형선은 뭐 컨티뉴스 그대로고 수문선 컨티뉴스 눌러준 다음에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센터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해서 확인. 이렇게 3개를 불러주고 지금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센터 선택하고 확인. 자, 가상선 자, 팬텀 선택하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도면층 설정이 다 끝났고 저는 이제 CAT 1급일 때는 현재 도면층을 뭘로 넣는다? 치수로 넣는다.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로 넣습니다. 이거는 저랑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최종적인 결과만 맞추면 돼요. 근데 저는 치수로 넣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치수로 넣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실수를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도면층을 잘못 세팅하는 실수를 좀 막아주는 게 치수 쪽으로 넣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도면층은 다 만들었으니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죠. 이제 제가 CAT 2급하고 할 때랑 다르게 하는 게 CAT 2급은 이제 문자 스타일을 이제 제가 치수에서 설정을 하는데 치수 나오기 전에 먼저 문자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ST 해가지고 문자 스타일을 먼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TXT로 돼 있는데 이거를 굴림으로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절대 안 되고 골뱅이가 없는 굴림으로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여기서도 강조할게요. 이거 건드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자 높이를 다양하게 써요. 여기 문자 높이 8이고 여기 문자 높이는 여기 보면 이제 6이라고 써 있어요. 문자 높이는 6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때 이거 쓸 때는 6 써야 되고 이거 쓸 때는 8 써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고정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못 바꿔요. 같은 스타일을 쓸 때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치수할 때는 치수는 2.5가 들어가거든요. 2.5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를 쓰는데 그것도 여기에 내가 값을 지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돼 버려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폰트, 저 스타일 문자 스타일에서 다양한 높이의 문자를 사용을 하려면 얘를 세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근데 요새 들어서 이거 세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셔라. 여기서는 그냥 폰트만 바꾸시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 그릴 준비 다 끝났고 CAT 2급하고 다른 건 여기서는 리미트 설정을 안 해도 된다. 제 예전 영상 보면 리미트 설정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깔끔하게 인정을 할게요. KPC에 확인이 다 된 상태고 리미트는 여기서는 안 봅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솔직히 그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미트라는 개념은 배치를 사용을 하면 배치 작업을 들어가면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설정하는 게 맞는데 이게 모형에서 도면을 끝낸다라고 하면 설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설정 안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제 예전 초반 영상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설정할 필요 없으니까 도면 이제 틀부터 그리시면 돼요. REC 렉탱으로 자 0,0 잡고 그 다음에 594,420이죠. 594,420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옵셋 20mm 간격 띄워야겠죠. 20mm를 안쪽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리미트 영역이고 전체 종이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면 윤곽이에요. 도면의 윤곽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델리트 지우는 게 맞다. 이거 이제 아마 KPC에다가 문의했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강사님도 문의를 했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답변은 저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남아있으면 이제 불필요한 객체 남음으로 해서 감점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어요. 저게 옳으냐 저거 지우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의미는 이제 제가 따지진 않을게요.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이거 안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모형에서 작업할 때는 이거 안 지우기는 해요. 왜 안 지우냐면 출력할 때 모형에서 작업할 때는 출력 영역을 잡으려면 틀이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지 출력 영역을 잡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하시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출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남아있으면 출력이 되거든요. 만약에 얘를 출력 안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를 필요 없구나. 얘를 선택해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DF 포인트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출력이 안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설정을 해주셔야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도 안 하고 그냥 남겨놨는데 감점했다고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은 개념적으로 어긋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저거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저걸 DF 포인트를 보냈냐? 아니에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면밀히 개념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 도면 개념에서도. 저거에 이제 저 영역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 개념은 맞는데 그럴 거면 출력이 안 되게 세팅을 하셨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해놓고 저거 영역 잡으려면 저기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라고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된다. 어찌됐든 시험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이거 있으면 감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건 시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과타와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답증되는 도면 윤곽이라든가 아니면 요 뷰 타이틀 기호 여기서 그려지는 모든 그림들은 모두 도면층은 0번입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 도면층 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하죠. 분해하는 이유는 도면 윤곽, 도면 표제란을 그리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엔터.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진 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옵셋 16. 자, 그래서 한 칸 높이가 16이니까 얘 선택하고 다중M 한 번, 두 번, 세 번. 세리오고 ESC. 자, 그 다음에 옵셋 30. 자, 그리고 얘 선택한 다음에 다중M 30이 아니라 60이죠. 옵셋 60. CAT 2급 거를 자꾸 헷갈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치수를 잘 보고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60 해가지고 얘는 다중M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 이것도 이제 CAT 2급하고 다른 점이죠. CAT 2급은 두 칸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 얘는 같아요. 이렇게 같으니까 간혹 가다가 요것도 이제 CAT 2급에서 두 판의 폭을 같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작성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좀 아마 대부분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을 CAT 1급과 2급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하지 마셔라.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엔터 한 번 더 치고, 자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DT. 저는 DT를 쓴다 그랬죠. DT. 자리 맞추기 J. 자, 그 다음에 MC. 중간중간. 중간 중심이죠. 중간 중심인가요? 중간 중심 맞네요. 네, 중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각형의 저 가운데를 정확하게 잡아야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이제 여기 대각, 여기 대각 해서 가운데, 대각의 가운데를 딱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자 높이 여기가 얼마? 6.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 엔터. 그 다음에 하중 전환해서 2,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엔터 두 번 쳐서 작성 끝내고. 자, 문자, 작성된 문자는 모두 다 어디 도면층? 당연히 문자 도면층이죠. 이거 0번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자 도면층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칸 사이즈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저거를 일일이 카피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한다? 어레이, 배치를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 옛날 도스 시절 어레이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AR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배열 유형은 직사각형 R 엔터. 그 다음에 행횟수는 위아래로니까 3개. 그 다음에 열횟수는 좌우로니까 2개. 그리고 유닛셀을 지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리가 여기서 아래로는 요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요만큼 이동한다 해서 여기를 탁 클릭해주면 그 간격을 딱 유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싹 된다. 실제 저 마이너스 어레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면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마이너스 어레이가 나는 어레이 좀 헷갈려가지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복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어레이를 가지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어레이가 익혀놓고 나면 속도적으로 되게 빠르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약간 말이 어버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콧물하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어요. 미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 복사를 했으면 이제 내용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는 다음에 여기는 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험번호. 저는 저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적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적으면 안 돼요. 그거는 유의하세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험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는 본인 이름. 적고요. 여기는 1대 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 1대2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 여기 1대2 했더니 여기다가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놓는 분들이 요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저기 1대2라고 써있어서 내가 줄여서 안 되라고 해서 이제 뻑뻑뻑 우기신다고 해요. 너네들이 지금 잘못하지 않았냐, 이걸 1대2라고 적어놔서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요새 캐드 작업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캐드로 도면 작업이 넘어오면서 도면에서 치수의 스케일을 줄이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실제 실도면에서 1대2가 되더라도 용지의 크기를 그 축척의 역수로 키우고, 그러니까 1대2면 용지를 2배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항상 1대1로 가요. 그게 요새 캐드로 작업하는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손재도 때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그분이 캐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감점이 돼야 되는 거고, 아마 이거 1대2로 축소해서 그리면 거의 실격 가깝게 나올 겁니다. 실격. 왜냐면 모든 선들이 다 줄었으니까 실격이에요. 주의하셔라. 여기 1대1이라고 적혀 있다고 얘를 1대2로 축소시켜서 도면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플래시샷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샷. 자, 플래시샷 할 때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뭐 여러 강사님들 강의하는 걸 봤지만 이 세팅을 건드리는 강사님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도. 아직까지. 물론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적은 없는데 예티 같은 존재죠. 설원의 괴물. 예티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본 적은 없는데. 예, 그렇죠. 자, 그런 존재들. 자, 어쨌든 이거를 세팅을 해야지 작업이 여러모로 편해요. 여러모로. 그리고 캐드의 기능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CAT 1급에서 굳이 틀린 그림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강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쟤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거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선들을 도면층을 통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바이레이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바이레이어 선중류도 바이레이어. 그 다음에 요것도 바이레이어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숨은 선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색상을 다르게 선호색으로. 자, 그 다음에 바이레이어 놓고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플래시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왜 손에 굵기는 없어? 손에 굵기 세팅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도면층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넣어주면 안 돼? 이 오토데스크 맨날 쓸데없는 거라 업데이트하지 말고 이런 거라 업데이트를 좀 하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왜 여기다 도면층 아예 세팅할 수 있게. 그러면은 작업이 더 편해지거든요. 요 이후에 제가 이제 신속 선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들을 골라주잖아요. 도면층 여기서 선택되게 해주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끝나. 여기 세팅으로 그냥. 그런데 왜 그 좋은 방식을 채택을 안 하는지 얘네들이. 플래시샷은 더 이상 내놓은 자식이야? 하기야 내놓은 자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 늘상 얘기하지만 오토캐드로 3D를 작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너희들 어차피 오토캐드로 3D 안 하잖아. 그냥 인벤터로 해.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어차피 오토캐드에 3D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3D 관련된 플래시샷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개정해주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작성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오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하나 내려놓고 엔터는 3번 쳐줘야겠죠. 자, 평면도 났고요. 그 다음에는 정면도. 자, 여기서도 플래시샷. 자, 마찬가지로 세팅은 또 안 해줘도 돼. 한번 세팅하면 그게 유지되고 있죠. 작성 해주시고 자, 화면 돌려서 여기서 내려놓는데 이때는 B 기준을 바꿔서 요 끝점을 요 끝점하고 맞춰야지.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플래시샷. 자, 마찬가지로 작성 해주시고 평면으로 다시 돌려서 여기서도 B. 자, 그리고 요점을 맞추면 돼요. 요점을 요 손의 끝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끝점 두 개가 가까워요. 그래서 요 빨간 쪽의 끝점 요거죠. 요거 엔터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맞췄죠. 다 맞췄으면 이제 무브 이용해서 도면을 이제 배치해야 되니까 간격을 정면도하고 평면도하고 사이 간격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뷰 타이틀 들어가야 되죠. 요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요 도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기입되는 칩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위를 좀 올려주는 게, 간격을 좀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쪽으로 기입되는 치수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뷰 타이틀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공간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브, 자, 여기서도 얘를 간격을 벌려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여기 떨어진 간격하고 여기 떨어진 간격하고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간격을 벌려놨으면 이제 익스플로드 X로 블록 잡혀 있는 걸 전부 분해해 주셔야겠죠. 자, 분해해주고, 자, 우선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거. 여기 이제 선들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딱 끊어져 있다. 이거 뭐예요? 연결 틀림입니다. 연결 틀림. 연결 틀림으로 감점이에요, 이거. 요걸 이제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안 찾고 이제 합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령이 뭐냐면, OVERKILL. 오버킬이다. 오버킬. 오버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는데, 그리고 엔터 쳐주면 되는데, 요렇게 나오면 확인. 요거까지 해주면 되는데,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버킬은 완벽한 기능이 아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버킬이 어디에 약하냐면, 원호를 합쳐주는 경우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 합쳐주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능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직선도 못 합치는 경우가 존재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직선처럼 보이는데 직선이 아닌 스플라인이 직선처럼 놓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곡면을 직선으로 변환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못 합쳐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전체 쭉 다 선택하면, 이게 뭐 이제 그립점들 나오잖아요. 그립점들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이 가능해요. 거기는 끊겨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안 합쳐졌다라고 하면, 원래 얘 같은 경우 2선 다 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를 선택했을 때 점이 이렇게 땅,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점이 겁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선도 제대로 합쳐진 것 같고, 얘도 합쳐졌고, 여기는 잘 이제 호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타원으로 잘 돼 있죠. 타원으로 하나로 돼 있고, 요거 딱 선택해 보면 타원 하나로 잘 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잘 돼 있고, 예, 여기도 이제 원호로 잘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중간에 이상한 점들이 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잘 합쳐졌다. 요거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확인 안 해서 중간에 끊겨 있는 게 있다. 나 오버킬 했는데 그런데도 안 합쳐진 거예요. 그거는 캐드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오버킬이 완벽한 기능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 개발자가 그거를 개선해주기 전까지는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단점을 알고 있는 거.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이제 밀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채점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그런 특성을 알고 사용을 하는 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특성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프로그램에서 기능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으니 그걸 본인이 알고 본인이 대처를 해야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럼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는데 그건 프로그램 기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너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기능으로 안 돼서 너 안 할 거야? 그럼 너 나가. 네가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해야지. 네가 직접 머리로 계산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그게 일이에요. 프로그램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프로그램 그 개발자가 그걸 개선해 줄 때까지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응시생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캐드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본인 스스로의 기능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자격 시험이고 뭐 그거에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좀 쓰지 마요. 그냥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 캐드가 오류고 어쩌고 핑계고 그냥 나 어찌됐든 간에 자격증 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업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격증을 어떻게 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선택하고 이제 도면층 맞춰줘야죠. 그래서 도면층 가가지고 외형선. 이게 다 외형선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선홍색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외형선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선홍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뭐예요? 숨은선이죠. 그럼 저건 숨은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걔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강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 보고 이제 지금 저는 요거 설정을 해놨으니까 얘네들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림을 보고 요거 숨은선 비교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이야 겁나 한심해. 난 그 강사들이 진짜 캐드를 쓰는 사람인가 의심이가. 왜 캐드의 기능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오른쪽 클릭해서 신속 선택해가지고 그다음에 선홍색으로 그쵸? 조건을 색상이 선홍색인 애들 선홍색과 같은 애들만 선택을 해줄게요. 이걸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플랫샷에서 이 색상을 구분할 수 있게 다르게 줘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할 줄 알면 뭐야?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끝났네. 숨은선 다 선택했어. 내가 틀린 그림 찾기 할 필요도 없고 얘랑 옆에 있는 도면하고 비교해서 볼 필요도 없어. 이거 100% 정확해. 이건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숨은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선수 색상 안 맞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특성 가가지고 바이레이 해주시면 돼요. 끝났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점인 게 특성에서 선의 굵기가 무조건 이제 0.000 저렇게 들어가 있어. 선과 중치가. 이것도 전부 다 도면층별로 바꿔주시면 좋다. 저거 안 해줬다고 해서 감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원래는 저거까지도 도면층별로 맞춰주는 게 바이레이어로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에 실무면 저거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형상은 다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야겠네요. 자, 치수 기입하려면 치수 설정 들어가야겠죠. 뒤치고 엔터. 자, ISO-25에서 수정 가시고요. 자, 선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까지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이거 바꾸면 감점. 기호미 화살표 이거 중심 표식 반드시 없음입니다. 저게 발현이 되든 안 되든 없음이. 저건 기본이고 예전에 ATC 때부터 기본이었어 저거. 자 그리고 문자. 자 문자 스타일. 요거는 바꿀 필요 없겠죠? 우리가 먼저 바꿨어요. 여기 이제 요거 하는 것 때문에 스타일 먼저 따로 들어가서 할 필요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문자 색상 노란색. 중요한 거 문자 높이 바꾸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맞춤으로 가겠죠. 맞춤에서 이제, 여기서 요 ISO 표준 요것도 봐야겠죠. 문자 정렬. 요거는 ISO 표준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원에 반지름이 바깥쪽으로 기입된 게, 이렇게 기입된 게 없어. 그쵸? 지름이나 반지름이. 네, 맞춤. 자, 맞춤에서 이제 요거는 봐야겠죠. 맞춤 옵션.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선까지 와 있네? 내부로 기입된 게 있고. 그쵸? 그러면 최대 맞춤은 일단 아니다. 물론 최대 맞춤으로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제가 CAT 2급할 때 했으니까 있는데 그 방법을 쓰시던가 그냥 이렇게 놓고 아니면 그냥 난 편하게 할래 그러면 그냥 화살표 또는 요 화살표가 정답은 아니에요. 문자로 놔도 되고 문자 화살표 모드로 놔도 되고 상관없다. 네. 요 밑에 있는 거 어떤 거 선택해도 다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 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화살표 뭐 한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체 축소형, 1대2라 그랬잖아요. 요거의 개념은 이거의 역수를 넣는 거다. 즉, 2분의 1이니까 역수면 2요. 2배. 출력할 때 절반으로 줄여서 출력할 거니까 문자가 일반적인 사이즈면 절반으로 줄어서 문자가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보인다. 높이 2점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저걸 절반으로 줄여서 출력을 하면 글자의 높이가 1.25가 돼버린다.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역수로 치수 문자를 치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키워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토를 다시는 분들, 이걸 못하고 토를 다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캐드의 치수의 축척에 대한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CAD 명령어를 가르치는 건 상관없는데 도면에 관련된 CAD로 도면 작업하는 걸 가르치시면 안 돼, 솔직히.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강사를 하지 말라라는 게 CAD 명령어 가르치는 강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령어 쓸 줄 아니까 하겠지.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지. 근데 CAD 가지고 도면 작업하는 강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도면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근데 왜 네가 도면을 가르치니? 그건 잘못됐잖아. 네가 도면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도면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아 여기다 왜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하는가? 이거 실무에서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축척이 다양한 도면, 특히 건축은 뭐 어쩌게 모르겠는데 제가 건축 쪽을 일하진 않으니까 기계 쪽은 모든 부품마다 축척이 다 달라요. 그때 이거를 세팅을 한다고요. 치수들에다가. 되게 중요한 거로 되게 자주 쓰는 거. 근데 저기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본인이 그때그때 도면 축척에 따라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도면 축척의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제소에서 도면 축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런 애가 도면 작업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강사가 도면 작업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근데 가르치고 있다니까.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되게 모르는데 CT 2급 강의를 하고 있어. 와,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CAT 2급이나 1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 그러면 솔직히 양심상 하지 맙시다. 학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지원해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마시고 내가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고 CAT 2급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룰로 가는지 명확하게 학습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룰과 규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왜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냐고.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설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만 주고. 학생들은 유튜브니까 그게 맞는 건지 틀린지 판단도 못하고, 아는 놈이니까 올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본단 말이야. 아는 놈이긴 뭘 아는 놈이야. 쥐뿔도 모르는 놈이지.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본인이 당당하게 영상을 올리고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거기다 하다못해 야, 댓글이라도 달았으면 그 댓글 내용을 좀 파악이나 좀 제대로 해봐라. 댓글 달면 지 수업 내용에 토달았다고 열을 내면서 반대 의견을 쭉쭉쭉쭉 달기 시작해요. 확인도 안 된 사항을. 와. 그래도 그 확인하는 사람도 웃겨. KPC에도 확인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 댓글 단 사람하고 똑같은 답변이 왔다. 그러면 이제 KPC 항의를 해. 야, 씨. 네가 시험 규정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걸 왜 항의로 풀려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아, 또 이쪽 치수 쪽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3000% 빠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축척의 역수를 넣어주는 거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알고 계셔라. 자, 그리고 1차 단위 쪽에 가서 이제 이거는 안 해줘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요 8자리까지 치수 잘못된 데 있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주고 정밀도에서 여기도 소수점 8자리까지 각도의 정밀도입니다. 자, 그리고 영억제 후행에 체크를 해주겠죠. 여기도 후행 체크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그래 놓고 이제 치수기 하기 전에 먼저 중심선부터 그래야겠네. 중심선부터. 자, 그래서 치수에서 중심선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전 요게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안 바꿔주고 중심선 그리고 이제 일일이 바꿔주셔도 돼요. 자, 라인. 여기서는 이 중심선이 이 원의 중심점에서 요 4분점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요 꼬다리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요거 5mm. 자, 여기서는, 자, 여기 4분에서 여기 중심까지 찍고, 여기서 여기 4분까지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길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EX 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 면과 요 면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툭. 여기는 연장 안 되면 모서리 2가 연장 안 하면 돼 있다는 얘기죠. 연장 2로 바꿔주고, 툭.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라인. 자, 여기서 4분에서 여기 중심까지 딱 거주시고, 그 다음에 요 꼬다리 살짝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라인. 여기서 5mm. 자, 그리고 이제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게 하고, 약간 이제 줄여줄 때 줄여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랭슨 LEN을 이용을 해서, 일단 D 5mm 해가지고, 늘어나는 데부터, 여기 5mm. 자, 요 반대쪽으로도 5mm.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5mm, 여기도 5mm, 5mm, 5mm. 그 다음에 요 위로도 5mm, 아래로도 5mm. 이렇게 해주면 다 됐고, 이제 줄여줄 쪽. LEN, D -2mm 해가지고, 줄여줄 때 여기는 여기겠네요. 여기 끝에 딱 이어져 있는데 요거 살짝 띄워주고 이쪽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딱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도면층에서 다시 치수로 변경을 해주죠. 치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LI. 자, 기입하실 때 이렇게 하고. 좀 비슷한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간격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문자 하나, 2개 들어가고 살짝 더 나갈 정도, 요 정도. 요렇게 찍어주셔라. CAT 1급 할 때도 했으니까 제 스타일은 원래 이거예요. 제 스타일은 요거를 옵셋 20. 저는 한 20mm 띄워요. 2배 했으니까. 원래 1대1일 때는 제가 10mm 정도 띄우거든요. 원래 이제 문자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2.5면 제가 문자 높이가 2.5다. 치수 문자 높이를 2.5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10mm 정도 띄워요. 그래서 여기서 DLI. 근데 제가 축척이 2배니까 20mm 띄운 거죠. 땅 20mm 띄워서 이렇게 맞춰주고 DCO dim continue 해서 다음 점. 저는 이렇게 해서 20mm를 딱 맞춰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DLI 해서 여기서 여기 찍고 얘를 어디다 놓냐면 요 근방에 놔요. 이렇게 놓고 클릭해서 얘를 잡고 위로 20mm 이렇게 놔요.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고 얘도 요 그립점을 잡아서 20mm를 또 띄워줘. 이렇게 하면은 얘 간격 떨어진 간격이 딱딱딱 맞아요. 원래 진짜 도면을 제대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치수는 저렇게 배치는 거예요. 원래 같은 균등한 정해진 간격으로 딱딱딱딱 똑같이 나오게 딱 해라 그러는데 이거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학원 강사할 때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맞춰야 돼요. 솔직히 그런 말 나오면 솔직히 그 학생들한테 화를 내고 싶어. 야,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고 도면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노력을 들이는 게 싫다고? 귀찮다고? 그럼 넌 도면 그릴 자세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 저처럼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과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실무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맞췄는데 제 주변의 다른 설계자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미친 듯이 칼같이 딱딱딱 맞추는 사람은 진짜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무라는 게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바쁘니까 바쁘다 보면 저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치는 게 우선이지 저렇게까지 맞추는 게 우선이냐 저게 중요하냐 해가지고 대충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대충 한다 그래도 진짜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툭 이렇게 안 해놓는다고요. 학생들이 작업한 거 보면 이렇게 해놔요.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면 선생님 이게 뭔 상관이 도면 안에 다 들어갔고 다 됐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진짜 육두문자를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육두문자를 쓰지는 않지만 학생들 육두문자 쓰면 큰일 납니다. 강사. 혹시 강사하시려고 맘먹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학생들한테 육두문자 쓰시면 안 돼요. 육두문자를. 네,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저도 쓰지는 않지만 좋은 소리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최대 이제 그 학생한테 욕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정도로 귀찮으시면 지금 데스크에 가셔서 환불 신청을 하시고 그냥 이 작업을 하지 마세요. 이 CAD를 배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맞히는 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하나, 두 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눈대중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놔줄 노력은 이 정도 노력은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DLI 또 해서 이제 여기 이거는 얘랑 맞춰줘야 돼요, 높이. 이거는 물론 안 맞춰준다고 해서 CAT 2급에서 감점 당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인 자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DAN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것도 굳이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좀만 더 움직이면 이렇게 되잖아. 왜? 꼭 가급적인 화살표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안쪽에 공간이 충분히 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치수의 세팅은 저 화살표가 치수 공간 내부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공간이 좁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 공간이 좁은 거 뭐예요? 9mm. 9mm 같은 공간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가급적이면 공간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충분히 얘는 공간이 되잖아요.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요래 놓는다? 더 웃긴 건 여긴 요렇게 해놓고 여긴 요렇게 해놓는다? 물론 CAT 1급에서 이거 감점 안 하겠지만 나라면 감점한다. 이건 너무 귀찮음이 강해도 귀찮은 거 아니에요? 얘는 도면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KPC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라면 저런 자세를 갖고 있는 도면 그리는데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 평면도죠. DLI 해서 엔터 한번 더 치고 요거 딱 잡고 마찬가지로 대충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그리고 밑이랑 아래랑 비교해봤을 때 높이가 얼추 비슷하다라고 딱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요 끝점 툭 잡고 얘는 높이 맞춰줄 때가 있잖아요. 얘랑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그래서 이제 요거 딱 잡고 이렇게 뭐 각도 적당히 딱 맞춰주면 좋고, 그 다음에 DAN 이 선과 이 선 사이에서 각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DLI로 해도 되고 DAL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고 CAT 2급도 요번엔 DLI로 했으니까 요번에도 DLI로 할게요. DLI. 이제 끝점 잡으셔도 되고 어디 잡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끝점 잡고 이제 회전 R 해서 그 각도는 어떻게? 요거는 각도 값을 내가 입력이 가능해요. 왜냐면 각도 값이 마이너스 29거든요. 마이너스 29 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요 값을 알잖아.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에서부터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 이거를 DLI 해가지고 땅 R 해서 그냥 29도로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이제 각도가 저렇게 알기 쉽게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각도가 인지가 안 된다 그러면 R 해주고 뭐 해주면 돼요? 각도를 가진 선에 양 끝점을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위치까지, 중심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DLI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요 기울어진 회전치수 기입이라고 하죠. 회전치수 기입에서도 뭘 쓸 수 있냐? dim continue를 쓸 수 있어요. 그냥 DCO 해가지고 요 다음 점을 툭 찍어주면 dim continue로 이렇게 기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치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2개가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요 위치를 맞추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맞춰가지고 딱 기입됩니다. dim continue를 쓰면.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강사님들이 제가 치수 기입할 때 저렇게 연속 치수가 나올 때 직렬 치수라고 하죠. 직렬 치수가 나올 때 딤 컨티뉴를 굳이 학생들한테 쓰게 하는 강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DLI로 그냥 무조건 개별 기입을 하게 만드는데 딤 컨티뉴라는 게 되게 편한 기능인데 왜 그걸 굳이 안 하는가? 왜 굳이 그 학생들 쓰게? 물론 그 강사님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그걸 하나 더 알려주면 학생들도 복잡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가르치는데 피곤해. 학생들이 복잡해해서 그거를 피하느냐? 그거보다 본인이 귀찮아. 안 가르쳐주면 그냥 끝나는데? 넘어가면 돼. 그냥 DLI로 그냥 수작업하게 하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저걸 안 가르치는 건 강사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게 하려면 저런 딤 컨티뉴, 딤 베이스라인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쓰게 강사가 유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딤 컨티뉴를 기입하면 되고, 문제는 뭐예요?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 그쵸? 이거는 뭐, 수작업으로 기입해도, 이게 저게 딤 컨티뉴를 썼기 때문에 겹치는 건 아니에요. 수작업으로 해도 어차피 겹치는 거니까, 이건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해준 다음에 뭐예요? 양쪽에 치수 보조선을 전부 다 꺼주면 되죠. 치수 보조선, 1, 2를 끄기로 놓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놔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빠진 치수 없나? 네, 잘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빠진 치수 없나? 뭐, 하여튼 없는 것 같으니까. 됐고요. 치수 기입 다 끝났고, 이제 배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뷰 타이틀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인서트, I,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도면에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PC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KPC 제공하는 템플릿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저걸 이제 연습할 때는 그리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저 연습할 때 그린 걸 실제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러면 그건 100%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땅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화면에 갖고 와서 저는 정문대 쪽에 내려놔요. 얼추 비슷한 위치에다 딱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 내려놨으면 얘는 닫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타이틀 기호 같은 경우는 타이틀 기호 같은 경우는 그려진 거니까 도면층이 0번 도면층이에요. 반드시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 요거 쓰셔야 정면도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카피로 위쪽 표지란에 있는 걸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게 지금 뭐가 맞냐? 도면층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복사하면 도면층을 안 맞춰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뭐가 안 맞아요? 문자 높이가 안 맞아. 도면층은 맞는데 문자 높이가 안 맞아. 컨트롤 1번 해서 문자 높이를 8로 바꿔야죠. 자, 그리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바꿔야죠.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 자, 했으면 이제 카피 복사로 직격 키고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다시 내용을 여기는 평 여기는 우측 랜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뷰 타이틀도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줌 올 한번 해주고 이제 요거 다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 없겠죠. 혹시 치수도 틀린 데 나오면 이제 다시 수정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냅둔 건데 요거는 반드시 델리트 지워주시고 다 끝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또 이제 3D에서 형상에서 내가 뭐 수정할 거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저거 남겨놓으시면 마찬가지 저것도 불필요하게 남음으로 감점입니다. 절대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줌 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선 종류 축척 선 종류 축척을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LTS 엔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AT 1급 할 때는 기본적인 선형 수축은 얼마? 0.5 정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0.5를 입력하면 중심선에 있는 이제 점의 개수 하나, 두 개 맞고, 그 다음에 1, 2, 3 맞고, 여기는 1, 2, 3, 4죠. 예. 1, 2, 3 하나 모자란데? 예. 그러면 엔터 쳐서 0.45. 자, 그러면 1, 2 맞고,
1, 2, 3, 4 맞고 1, 2, 3에 1, 2 맞고 0.45 정도 하면 되겠네요. 0.45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 됐죠.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없다. 하고 이제 판단이 되면 얘는 이제 출력 설정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반드시 저장하시고 컨트롤 S 꼭 마지막에 자꾸는 꼭 저장하셔야 돼요. 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모델링을 2D로 변환해서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